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KUMC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그래픽 소프트웨어 업체인 포토샵 해적판에 악성 코드를 심어놓고 그 소프트웨어에 가입된 회원들의 인적사항과 패스워드까지 해킹한 일대 대규모 해킹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비단 아도비 포토샵만 해킹한 것이 아닙니다. 자세한 소식 이명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악성 코드가 삽입된 프로그램과 게임을 유포하는 방식으로 지난 2년간 아마존, 페이스북, 트위터 등 다수의 웹사이트 계정 약 2,600만 개의 아이디와 비번이 유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이디와 비번이 유출된 웹사이트는 구글 154만 명, 페이스북 147만 명, 아마존 21만 명, 애플 13만 명, 넷플릭스 17만 명, 페이팔 15만 명 등입니다. 사이버 보안업체인 노드로커는 익명의 해커들이 2018에서 2020년에 악성 코드가 들어간 어도비 포토샵 CC 2018 해적판, 불법 복제된 게임, 마이크로소프트 운영체제, 윈도우 크래킹 도구 등을 유포해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해커들은 윈도우가 설치된 컴퓨터 320만 대에서 2,600만 명의 로그인 정보 외에도 660만 개의 파일과 20억 개의 쿠키 등 총 1.2TB 데이터를 빼돌렸다고 밝혔습니다. 노드로커는 데이터 침해 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다른 업체와 조사를 벌여 이 같은 사실을 밝혀냈지만 해커의 정체는 알아내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회사는 문제의 심각성은 누구나 맞춤형 악성 코드를 손에 넣을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이런 악성 코드 주문 제작이 다크웹을 통해 이뤄지며 침투하지 못하는 웹사이트는 광고가 떠돌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에 도난당한 쿠키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온라인 게임, 파일 공유 사이트, 소셜미디어,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 등 5개 그룹으로 분류됐습니다. 사이트별로는 유튜브 1,710만 개, 페이스북 810만 개, 트위터 520만 개, 아마존 350만 개, 미디어파이어 320만 개, 이베이 200만 개 등이었습니다. 쿠키는 웹사이트에 접속한 사용자의 검색 기록 정보 등을 담은 작은 파일이며 웹 분석 데이터 수집이나 정보 추적 용도에 쓰입니다. 노드로커는 쿠키는 해커가 대상자의 습관과 관심사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며 온라인 쇼핑몰의 쿠키는 사용자가 쇼핑하는 동안 장바구니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 사용되는데 해커들은 이러한 쿠키를 가로채 계정에 접근, 신용카드 정보나 집 주소를 알아낼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해커들이 심은 악성 코드는 주로 웹브라우저에 저장된 사용자 데이터를 훔쳐냈는데 상위 3개 웹브라우저는 구글 크롬, 모질라 파이어폭스, 오페라 등이었습니다. 악성 코드는 파일을 훔치는 것 외에도 웹캠을 사용해 사진을 촬영하거나 컴퓨터 화면을 화면 캡처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유출된 사진 파일은 PNG 포맷 69만 장, JPG 22만 장이었습니다. 노드로커 분석에 따르면 해커들이 훔쳐낸 660만 개 파일 중 절반 이상은 텍스트 파일이었는데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어떤 사람들은 메모장을 사용해 비밀번호나 개인적인 메모, 중요한 정보를 보관하기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다양한 유형의 사이버 공격이 증가하고 있다는 미국 정부 관계자들의 경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라이몬도 미 상무부 장관은 ABC와의 인터뷰에서 사이버 침입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고 봐야 한다. 기업들도 이러한 공격이 더 거세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인터뷰에서도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 국방부가 군대 내 다양성과 포용성 강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반미사상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이승주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톰 코튼 상원의원은 10일 비판적 인종이론을 비롯해 반미 사상을 주입받았다는 내부 고발자 수백 명의 제보를 받았다고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밝혔습니다. 이날 상원에서는 2022 회계연도 국방예산 점검을 위한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코튼 의원은 최근 인종 간 성별 간 불신이 깊어지면서 군사기가 저하됐습니다.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없었던 문제라며 이같이 추궁했습니다. 코튼 의원은 한 내부 고발자의 제보를 인용해 군사 교육의 일부 과정이 경찰의 잔혹성, 체계적인 인종차별,
백인의 특권에 관한 내용으로 변경됐다며 달라진 분위기의 퇴역을 앞당기는 군인들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분대원 전원이 페미니스트 작가이자 비판적 인종이론 지지자인 로빈 디안젤로의 백인의 취약성을 일거했다는 또 다른 내부 고발자의 사례도 전했습니다. 지난 5월에는 미 우주군 소속 매튜 로마이어 중령이 미군 내 비판적 인종이론 교육 비판의 보직에서 해임됐습니다. 우주군은 직접 그의 해임 사유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로마이어 중령은 우주군 지도부가 중요하게 여기는 다양성, 포용성 교육 평등성 강화 등이 마르크스주의에서 파생된 비판적 인종이론의 요소들이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비판적 인종이론은 마르크스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에서 영향을 받았으며 미국과 서구 문화를 억압적이라고 비난하고 미국 문화와 기관들이 조직적 인종차별이나 백인 우월주의를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론입니다. 이 이론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 이론이 사회 구성원을 프롤레타리아, 즉 무산계급과 노동자와 부르주아, 다시 말하면 유산계급에 따른 자본가로 나뉘고 이들 사이의 분쟁인 계급투쟁을 조장하는 마르크스주의 전술을 이용해 사람들을 성별, 인종, 민족으로 나눠 분열을 부추긴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코튼 의원의 지적에 군대의 일부 훈련은 자격을 갖추고 군복무 적합한 모든 사람을 받아들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면서 우리는 우리가 충성하고 수호하는 미국과 같은 모습을 보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고위 지도부는 더욱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스틴 장관의 답변은 미국이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된 만큼 군대 역시 인종을 포함해 다양성을 갖추고 보여줄 의무가 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코튼 의원은 군이 다양성 함양하기 위해 미국적 가치에 어긋나는 마르크스주의적 비판적 인종이론 교육을 이용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코튼 의원은 우리는 지금 내부 고발자들이 문제점이라고 지적한 군에 침투한 반미적 신조에 대해 논하고 있다며 지난 수십 년간 군대는 피부색, 출신지, 부모가 누구였는지 상관없이 자신의 성과와 장점을 바탕으로 출세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회기관 중 하나였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인 오스틴 장관은 이어 전적으로 동의한다. 바로 내가 그 대표적 사례다라며 군대는 조금 더 나아져야 하고 절대적으로 포용적이어야 하고 평등을 증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포용성과 평등은 지난 수년간 공정사회 혹은 사회정의 소시얼 저스티스와 관련해 주장되어 온 개념입니다. 오스틴 장관은 그렇게 함으로써 세계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치명적인 전투력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국제식량농업기구인 FAO에서는 우리가 최고의 채소라고 일컫는 이 채소를 먹는 사람들이 1년 동안 먹는 이 채소를 먹는다면 약 1600마리의 애벌레를 먹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명희 기자가 전합니다. 브로콜리는 칼로리가 낮고 비타민, 칼륨, 섬유질 등이 풍부해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손을 꼽는 채소입니다. 그런데 브로콜리 윗부분인 열매 구멍 속에 쏙쏙 숨어 사는 엄청난 수의 애벌레를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먹게 된다는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이 애벌레의 이름은 배추좀나방이라는 애벌레인데 그 특징은 색깔이 브로콜리와 비슷하고 크기가 아주 작아 잘 식별이 되지 않아 사람들은 대충 씻어 먹는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잘 씻는다 해도 미세한 유충이 남아있어 가끔 조리를 했다 하더라도 이 애벌레가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애벌레를 제거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브로콜리를 칼로 작게 조각을 나눈 다음 깨끗한 물에 소금과 밀가루를 풀어 그 속에 5분 정도 담그어 놓았다가 다시 깨끗한 물로 씻어주면 됩니다. 이러한 방법이 안에 숨어있는 애벌레들까지 제거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LA 카운티는 오늘부터 국립기상청의 예보에 따라 14일부터 시작해 다음 주까지 폭염에 따른 더위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LA 카운티에서 가장 높은 기온을 예상하는 지역은 엔텔로밸리 110도와 샌퍼란도밸리 107도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하며 해당 지역 주민들은 폭염에 대처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LA 지역은 오는 15일과 17일 가장 더운 날씨가 예측됐는데 LA 다운타운과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90도, 피치가는 80도대 중반까지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예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뉴스를 마칩니다. 폭염에 따른 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